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방송 전에 최로 상무님과 그 무디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에피소드도 있었거든요. 그 무디스의 주가를 제가 이렇게 최장 차트로 보니까 2009년 이후로 정말 가파르게 올랐더라고요. 근데 딱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이런 신평사들은 앉아서 돈 버는 그런 구조다. 특히나 이제 무디스가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또 이 무디스를 버크셔의 그러니까 워런 버핏 쪽에서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어쨌든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강등 얘기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요 무디스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월가의 소식 이어지겠는데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우, 주말에 또 나스닥이 엄청 올랐어요. 네, 좋죠. 뭐. 좋은 얘기 뒤에 또 약간은 불안을 야기시키는 그런 얘기들도 네. 전해졌고요. 네, 연말까지 불안하다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주간 금융시장 지표 한번 볼까요? 네. 네, 보시면은 확실히 S&P하고 나스닥이 2주 연속 지금 상승을 했고요. 국채 금리가 조금 올랐어요. 지난주에 주간. 뭐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 입찰이 조금 이제 미진했던 것도 이제 같이 이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하고 골드 가격이 좀 많이 빠졌고요. 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또 비트코인 가격이 한 7%가 또 올랐어요. 그 전주에는 거의 10%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2주 연속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을 쭉 확인해 봤고 이어서는 변동성 빅스 그렇죠. 지수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도 많이 좀 변화가 있었나요? 그래서 뭐 기술적 지표로 저희가 한 두세 개 보면요. 저 여기 빅스 지표 보시면은 안전성이 14.17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일단은 안도를 한다.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S&P 지수도 좀 기술적으로 보면은 60일선하고 120일 이평선에 딱 걸려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걸릴 거다. 여기에 이제 부딪힐 거다 했는데 딱 지금 지수상으로 보면은 이제 S&P가 4,415 정도니까요. 여기에 걸려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61선하고 120선에 딱 지금 걸려서 지금 이제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13,798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마 좀 지수상으로 본다면은 조금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초록색 선과 빨간색 선, 초록색이 상승입니다. 미국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이 지금 이거 골든 크로스가 나온 건가요? 골든 크로스로 보기에는 그렇고요. 이게 이제 21선하고 120선이 이제 21선하고 61선은 지금 밑으로 흘러내린 상황이고요. 120선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골든 크로스가 아니군요. 예, 골든 크로스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도 봐도 아마 이번 주는 조금 좀 지수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좀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이죠. 이제 하락 조정보다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쭉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하나씩 이제 이슈를 열어보도록 하죠.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공식적 신용등급은 그대로 트리플 A를 이렇게 유지를 했어요. 네, 그것도 더 재밌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S&P 글로벌이 2011년 8월 달에 이제 기존 이제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이제 강등을 했고요. 올해 8월 달도 지금 이미 피치가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를 강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무디스가 언급한 해당 사항 내용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 정부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되게 대응책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금융주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달러와 같이 하락에도 또 제한적일 거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 다 반영돼 있고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굳이 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지 않겠나. 아주 헤드라인에 메인에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봤다 막 이러면서 뭐 헤드라인이 크게 막 이렇게 장식되니까 무서워가지고 항상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인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또 언젠가 또 오르겠죠. 자, 이어서는 이제 중국의 관공제가 시작이 됐는데 생각보다 좀 물건들이 많이 팔렸나 봐요. 네, 관공제가 이제 11일 딱 시작됐는데 첫날 지금 알리바바가 402개 브랜드 매출이 1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808억 원이 매출이 나왔어요. 하루 동안에. 이게 이제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는 건가요? 엄청 많이 는 거죠. 그다음에 38,000개 브랜드의 주문이 전년 대비해서 100% 증가했다.
와. 그다음에 징동닷컴 같은 경우는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니까 300개 브랜드 매출이 1억 위안 180억이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 수가 3억 2천만 명이 나왔다. 징동닷컴 같은 경우. 야, 그러니까 13억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가구 수로 보면 한 4억 가구 정도 계산되거든요. 그럼 모든 가구가 다 봤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거를 이제 중요한 게 관군제에서 네. 이렇게 매출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이게 이제 중국 내수 관련한 그들의 브랜드인 건지 아니면 그쵸. 우리나라나 미국 브랜드인 건지가 중요한데 네. 너무 같이요? 다 같이요. 전반적으로 좋아한다고 네, 합니까?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대로 중국에서 직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제품을. 왜냐하면 더 싸요. 더 싸요? 예. 왜 저희 아파 같은 경우는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쿠팡 이런 데서 물건을 받아갈 때 네. 보통 예를 들어서 100개 단위로 받아간다 네. 치면은 거기는 막 중국 같은 경우는 1억 개 몇 개요. 그러니까 가격 내고가 더 세다 보니까 그런 또 투자 한국보다 더 싸요. 또 그런 네. 꿀팁을 예, 그래서 뭐 마스크팩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있죠. 화장품 네. 있잖아요. 중국이 배달료까지 국제 배송료까지 합쳐도 네. 더 싸요.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이미 다 하세요. 네. 그래 저만 몰랐나요? 예, 마음들은 다 하세요. 저만 몰랐군요. 예, 저희 와이프도 중국 거 이렇게 사다 주는데 응. 와 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중국 우정국이 집계를 했는데 11일 하루에 저녁에 택배 수가 6억 3,900만 개가 나왔다. 뭐 가늠이 안 되네요. 야, 이게 전년 대비 16%가 증가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더 늘었네요. 네, 재밌는 게 이제 징둥닷컴이 이제 15일 날, 그다음에 알리바바는 16일 날 3분기 실적 발표를 해요. 꼭 이럴 때 발표를 합니다. 좋을 때 하죠, 좋을 네. 때. 근데 이제 미국에서 둘 다 이제 거래를 ADR로 거래되고 있는데 징둥닷컴 같은 경우는 연초에 65달러를 거래했는데 네. 지금 7달러예요. 이제 중국 리스크가 있어갖고. 그다음에 알리바바도 120달러에 연초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82달러예요. 그래서 이번에 매출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게 이제 또, 이제 이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제 그걸 한번 이번 주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소식을 네. 전해드렸는데 네. 블랙락의 이 비트코인 ETF는 정말 출시되는 거예요? 일단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제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된 게 뭐냐면은 선물 거래 아니면 차익 거래 아니면 장외에서 관련된 상품만 출시가 됐거든요. 2021년도만 해도 코인 그 실물 ETF는 미국 금융당국이랑 거의 금지 사항이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이제 블랙록 자산운용이 아이시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를 증권거래위원회 SEC에다가 이제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최종 승인 시한은 2024년 3월 15일이에요. 근데 지난주 이제 11월 10일 날 이때 거래가 승인이 날 거다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또 급등을 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얘기는 11월 중에 아마 승인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비트코인이 내년 또 2024년 4월 달에 또 반감기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 발행 물량의 거의 한 90%가 일단 이제 다 채굴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실물 ETF가 나온다. 이랬을 경우에는 예상하는 게 기관에서 아마 물량을 한 30% 정도를 갖고 하지 않겠느냐. 비트코인에. 이랬을 경우에는 시장에 200조 원이 유입될 수 있다. 요거에 관련돼 갖고 지금 이제 뭐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코인베이스 이제 글로벌이 이제 가장 혜택을 볼 거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홍콩 바이낸스에서 뭐 전 세계 두 번째 사이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상 화폐 거래소 중에 가장 크죠. 그래서 지금 연초에 지금 10달러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9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9배가 올라오면서 연초에 좀 이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좀 탈출했던 분들은 조금 이제 좀 마음이 좀 쓰리죠, 지금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게 코인 실물 ETF가 네. 만약에 승인이 나면은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진짜 스테이블 코인도 다 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기관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엄청 폭등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코인 투자 연말에 또 핫해지겠는데요? 저는 지금 조금 2017년인가 그때가 그렇죠, 네,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 났었죠. 제가 살짝 그 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는 비트코인이나 그런 건 아니었고 좀 네. 작은 코인이었는데 네. 그냥 한번 저도 네.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서 네, 네. 딱 100만 원 한번 사보자. 네. 근데 갑자기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5배가 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5분도 안 돼서 다시 제자리를 맞아요. 돌아오는 그런 무서운 경험 네. 이후에 코인 투자는 변동성이 엄청났죠. 하지 않고 예, 있는데 그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관심이 많은 자꾸 분들이. 또 생기네요. 네, 이렇게 어쨌든 돼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요. 예, 네. 연말에 또 네. 이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네,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네. 어떻게 가져봐도 되는 네, 건가요? 될 것 같아요. 이제 11일부터 벌써 시작이 됐어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시작이 됐고요. 17일까지 지금 열립니다. 그 중에서 15일 날 지금 미국의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이제 주석이 이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은 아직 하고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뭐 기밀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200인 CEO분들하고 조찬이 있어요. 다 나오세요. 애플부터 시작해서. 시진핑 주석과 그 200인의 미국 기업들 CEO들이 그럼 뭐 일론 머스크나 다 나온답니다. 뭐 틴톡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들 참석하겠다고 지금 뭐 티켓을 사려고 난리 났었답니다. 그래요? 중국 우리 거 막지 마. 뭐 우리 제발 거, 사달라는 거죠. 지금 여기만 매출 일으켜도 네. 회사의 가치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느끼는 거죠, 지금요. 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거다. 근데 장소는 아직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의제가 미중 간 군비 통제. 요즘 미국하고 중간에 또 군비 통제가 또 시작됐거든요. 그다음에 반도체 등 통상 이슈.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 그다음에 러시아 북한의 군사 협력 문제. 이것들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이제 이제 반도체 등 통상 이슈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5월 달 이후에 차이나 디리스킹이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6월 18일 날 방문을 했고요. 옐렌 장관도 7월 10일 날, 그다음에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도 7월 16일 날 때 미국을 방문했어요. 더 중요한 게 이제 8월 27일 날 지난 러몬드 상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때 뭘 했냐면은 양국 간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실무 간 TFT를 건의를 했고 그게 지금 여태까지 2달 동안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얘기되는 게 양국 간 무역 문제가 이미 TFT에서 협의가 돼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마 정상회담에서 발표를 할 거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어 갖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반도체고 미국 쪽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에너지하고 식량 같은 것을 중국에 수출할 문제거든요. 지금 막혔거든요. 원래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상호 이제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물론 이제 AI에 관련돼 있는 그런 호재도 있지만은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요. 반도체 중에서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다들 반도체들이 강세를 계속 유지한 게 아마 이런 이유도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계속 기대를 하는 거죠. 이제 네. 시핑 주석과 함께하는 그 미팅 자리에도 그렇게 줄을 설 정도도 되고, 근데 또 일부 이제 중국 쪽 경제를 네. 전문적으로 또 스터디하는 분과 인터뷰를 했더니 중국에서 미리 이제 이런 것들 하기 전에는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이제 관련된 실무자들을 보내서 이제 물밑 작업을 그쵸. 한 다음에 네. 마지막에 이제 악수하러 만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갔는데 딱히 이제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뭔가 결실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은 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그래도 양국이 만날 정도면은 네. 딱히 맨손은 아닐 거다. 뭔가는 있을 뭔가 것이다. 있을 거다. 예.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자, 중국에 관공제가 있다면 미국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죠. 네, 24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있나요? 네, 기대가 좀 크고요. 벌써 월마트, 아마존 다들 보면은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왔듯이 어떤 것을 자기 회사에서 샵을 하라고 이미 광고를 벌써 시작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딱 네. 그 불프가 24일에 시작하긴 하는데 네. 그 미리 11월 맞아요. 초부터 계속 세일을 해요. 세일해요. 네. 살짝 조금씩. 네, 프리 네.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아마존도 탑6 막 이렇게 나와요. 자기들 매출 품목 중에서 이런 것을 한번 사봐라. 네.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갖고 작년에 2022년도에 불프 때 이제 온라인 매출이 우리나라 돈 한 10조 원 매출이 났어요. 온라인만. 네. 요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다 합쳐봤자 온라인 매출이 이제 한 5천억 원 우리나라 정도로 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거의 온라인 매출만 10조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그 구매력으로 감안한다면은 사실 관공제보다 더 세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제 월마트, 이제 홈디포, 저희가 정말 이제 메이시스라든지 타겟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소매 유통업체들이 좀 이제 주가가 좀 계속 움직임이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 쪽에서도 이제 페덱스라든지 UPX 이런 쪽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불프 때 가장 많이 팔리는 종목이 뭐냐? IT 기기죠. IT가 첫 번째다. 두 번째는요. 화장품? 두 번째가 의류입니다. 의류요? 예, 옷이 많이 팔립니다. 왜냐 필수품인데 옷이 또 생각보다 여러 벌 살려면 비싸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화장품하고 장난감.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애들 장난감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마존하고 월마트는 해당 종목들 다 팔아요, 진짜. 네. 아마존은 이제 온라인이고 월마트는 오프라인인데 그 다음에 전자제품하고 의류 쪽에 가장 포커스된 이제 소매업체가 타겟이에요. 네. 그래서 타겟 같은 경우가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연초 한 110달러인데 지금 110달러예요. 그만큼 빠졌다는 것은 여태까지 전자제품하고 의류가 안 팔렸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 타겟이 가장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도 지금 있는데 그걸 한번 판단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시장의 주요 체크 포인트들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물가지표 발표가 또 많이 예정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좀 많아요. 네. 예, 많은데 14일 날 일단 미국이 10월 CPI하고 보는 CPI가 나오고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9월 달이 3.7%하고 4.1%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 10월 달에 그 유가 추이를 본다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이번 달하고 그래서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시장 예상하고 있고요. 15일에 이제 PPI 이제 지난달 9월 달이 2.2%하고 근원 PPI는 2.8% 나왔거든요. 이제 마찬가지 좀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주택 착공 건수뿐만 아니라 주택 허가 지수까지 다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주요국을 본다면 이제 오늘 오펙이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가에 어떻게 지금 전망을 미칠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EU도 17일 날 이제 10월 달 CPI와 근원 CPI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 실적을 보신다면은 이번 주에 소비 관련한 게 많네요. 예. 타이슨 푸드스하고 이제 홈디포, 시스코, 타겟, 월마트, 메이시스 다 그러니까 소매 유통업체들이 네. 제가 봤을 때는 딱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 시즌을 딱 맞춰서. 요때 해야 된다. 실적 발표를 해야 좀 된다. 안 좋으면 얘기하겠죠. 이번 네. 불프 때, 이번 네. 연말에 기대된다 하면은 또 이제 그렇죠. 그 기대되는 걸 또 바라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소매 유통업체들이라든지 금융업종들은 연말에 주가가 항상 오르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한 3분기에 사갖고 네. 4분기에 팔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또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 내용도 잘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